네, 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2시간 동안 7시부터 9시까지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앵커님. 네.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꼭 기원을 하고 응원을 드리면서 일단 주식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오늘 시장은 조금 밀렸어요, 앵커님.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사실 증시가 그동안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맞아요. 이 갭상승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단단하게 버텨주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하락으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또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들도 분명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추세 하락을 보여줄 것인지는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테마가 있는 섹터들은 또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또 이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테마들과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토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꼼꼼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주식설전 1부 슈팅스탁 1부 자,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잘 나왔는데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라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그 하락의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코스피부터 보시면 오늘 2,466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장에는 1.39% 밀린 2,442선에서 마감하면서 간신히 2,44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오늘 일장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지수 방어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1% 가깝게 밀려나면서 73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나 홀로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4원 10전 오른 1,339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환율 흐름이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금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어느 정도 밀려주면서 어제 사실 러시아발 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었던 이 폴란드에 떨어졌던 미사일 이슈로 인해서 추세 하락이 시작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하는지 오늘 또 든든한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 그리고 신호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WTO 사무총장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 지금 실질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경기 침체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근데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말이 맞나요?
이미 경기 침체 온 거에 맞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단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네. 연착륙이 될 것인가 경착륙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예. 이게 또 WTO 사무총장이 경고했다고 하니까 또 네. 주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WTO가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가? 세계무역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반적으로 이 WTO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 영향력이 상당히 또 있는 편이었나요, 과거에도? 있는 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전망치는 아, 전망치일 뿐이고. 그렇죠. 전망치는 예. 전망치죠. 그렇죠. 누구도 이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전망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네. 한번 보면요. 예전에 그 OECD가 이제 이런 전망을 했었어요. 서브프라임이 나타나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타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 경제는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 여파를 견딜 수 있다. 이거를 2007년 12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2007년 12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망치는 그냥 전망치일 뿐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변동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변동에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물가를 한번 보셔라 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좀 지금 현재 시장과는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왜냐하면 2004년부터 차트 보시면 2004년, 5년, 6년, 7년, 3년이 넘는 상승장이 있고 나서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 이렇게 컸던 거지 지금은 이미 한번 빠지고 난 뒤란 말이에요. 빠지고 난 뒤기 때문에 지금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하방 경직성은 그래도 꽤 강한 편이다. 이때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침체 가능성과 요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듣고 이해하고 가능성이구나라고 해서 오늘 장을 어떻게 할지 그런 참고만 해보시고 저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물가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물가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CRB 인덱스 이 지표를 보시라고 포털 검색창에 CRB 인덱스 검색하면은 다 나온다고. 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시장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물가가 지금처럼 안 떨어지면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떨어졌죠. 먹는 물가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 떨어진 게 뭐다? 유가가 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WTI 유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유가가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그 속도 시계가 조금 더 루즈해지고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사실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뭐 금리를 긴급으로 인하하고 이런 것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하는 대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갑자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연준이 긴급 FOMC를 해서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락 장태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긴급으로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에서 5%까지 금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0.25, 0.5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리지 갑자기 1%, 2%, 3% 이렇게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려가는 시간의 속도에 따라서 그 걸리는 시간 사이에 약간의 그런 침체장 분위기 나올 수 있다. 근데 2008년과 지금의 다른 점은 이미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서 하방 경직성은 강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물가를 보고 물가가 잘 떨어지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가가 안 떨어져. 물가가 계속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는. 그리고 금리도 비싼. 그러면은 정말 삼중고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더 충격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물가가 지금 유가 빼고는 다 빠져줬기 때문에 금리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만 좀 잘 빠져주면 시장은 이대로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CIB 인덱스 지표 요거 좀 참고해 보셔서 같이 보시면은 금리 방향성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다른 지표들, 상품들의 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지만 현재 유가 지표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이 나와주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유가가 70불 후반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90불을 두드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과연 향후 이 WTIU뿐만 아니라 유가의 하락세가 나와줄지 좀 안정세로 접어들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이 유가, 과연 이 기름값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 예측해 보고 기준금리 추이를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고 다시금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이 증시 자체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악재가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유가와 함께 연결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호주 대표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뭐 경기 침체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네. 경기 침체가 이제 좀 강하게 시장에 타격을 입힐 것이냐. 네. 말 그대로 뭐 정말 강하게 타격을 입힌다면 뭐 IMF 때라든지 서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충격이 강하게 오는 것인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서 네. 뭐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인지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경착륙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연착륙해서 잘 침체를 넘길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미 경착륙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경착륙이 나왔고 시장이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YTO 뭐 사무총장도 이제 뭐 경고를 했지만 예. 시장도 반영을 했고 우리가 늘 항상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번에 연착륙은 매우 이제 힘들어질 것이고 어제 뭐 미국에서 떨어진 타깃 쇼크도 그렇고 금일 이제 코스피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는 당연히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30%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평소에 이제 동그란 게 있었으면은 거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애초에 경기가 이제 축소된다는 개념인데 지금 뭐 코스피의 뭐 주봉을 살펴보시면은 3,3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엄청나게 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미 다 반영을 한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포커스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하나만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경기 침체 여부, 진짜 실적의 불확실성. 근데 예전같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없거나 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없거나 결국에 이제 기업은 성장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높여 나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은 안 좋아지지만 어떤 기업은 또 이제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지금 뭐 파키스탄 그리고 뭐 스리랑카 이런 경우는 벌써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고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만 싸지는 상황이 다시 한번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이거 엄청나게 빠지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예전에 비슷한 분위기 리먼 사태 이후로 이제 횡보장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좀 이런 어려운 시장도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뭐 그런 종목, 지금 같은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기업,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섹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디하고 거래를 또 이제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와 거래를 맺었는지. 왜냐면은 지금 강달러 장세이고 달러가 주춤하긴 했지만은 뭐 침체 분위기가 된다면 불확실성의 달러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이제 좀 손을 뻗고 있는 기업이나
최근에 중동의 오일머니, 결국에 수혜를 보는 건 이제 중동이니까 네.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한 기업. 그런 기업을 이제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곳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트가 이제 저점에서 막 200% 상승했다, 300% 상승했다, 좀 이제 차트상으로 이미 많이 오르고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바닥에 있는 걸, 그러니까 진주를 이제 찾는다고 하죠. 그런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동과 손을 잡고 있는 기업, 그리고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중국과 연결고리가 많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 역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손해라든지 손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되고 있는 수출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메꿔야 할 텐데요. 결국 미국과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부처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더불어서 빈살만 지금 방안을 하면서 중동 더 라인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 종목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 과연 얼마나 지속성 있게 이 이슈가 길어질지, 그리고 쭉 강단 있게 상승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서요. 자, 오늘 또 미국과 중동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오늘 신호주 대표님께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합니까? 오늘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힌트를 주실 겁니다. 그 힌트를 들으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자분들에겐 커피 쿠폰이 나가고 있어요.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의 방송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방송에 들어가셔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호주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맞춰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재 이 이슈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이슈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썰전 두 번째 주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빈살만 왕세자 방안입니다. 이야,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향후 랠리가 정말 어마무시한 프로젝트, 뭐 수십조의 이제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열리게 될 텐데, 자, 이 관련주들 뭐 재료 소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할지, 지금 살짝 쉬어갔다가 더 큰 랠리를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신호주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요. 대표님, 방금 전에도 이제 미국이나 중동과 손을 잡는다든지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 섹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중동 이슈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지도. 그렇죠. 근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의 날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안을 하면서. 네. 그 또 어떤 분들은 방안에서 이제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네. 지금이 오히려 출발 스타트 라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느 쪽이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살짝 좀 지는 해라고 보시나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제 테마주는 조금씩 이제 저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빈살만이라는 왕자가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테마주는 뭐 기존에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오늘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와 주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추세가 뭐 완벽하게 뭐 깨진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 전고점에 지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전고점에 지지 한번 받고, 그리고 이거는 31,000원 여기 구간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이제 굳이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한미글로벌도 있고 유신도 있고 히림도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월봉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전부 다 이제 수익 구간이고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재밌던 게 어떤 게 바턴을 이어받았냐면은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이 바턴을 이어받아가지고 좀 이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소 산업인데 네옴시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옴시티가 이제 우리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고 왜 이제 친환경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제 석유를 그만 팔고 우리는 사막으로 인해서 사막의 태양열 그리고 그 전기로 인해서 바닷물에 그것을 흘려보내서 수소를 만들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네옴시티가 이제 수출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좀 이제 수소 쪽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앞으로 파생이 될 건데 그 네옴시티라는 거는 결국에 사우디 비전 2030의 한 조각의 퍼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특징주를 하나 본다면 SM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SM도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자세가 굉장히 좋죠. 사우디에서 키디아 엔터 테마파크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관련된 기업은 좀 이제 계속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고 테마주 이제 올라간 테마주는 좀 이제 멀리하고 앞으로 올라갈 걸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중동 관련된 종목들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중동 붐, 결국 이 네옴시티 붐을 타고 움직였던 종목들, 테마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신 만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새롭게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들을 눈여겨보셔야 한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친환경이라든지 엔터 이런 쪽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게임주도 강조를 해주셨었죠. NC소프트도 진작에 또 언급을 해주셨던 만큼 최근 NC소프트 흐름이 좋거든요. 게임이라든지 수소, 엔터 분야로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 산업군이 형성되며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뭐 대북철도 관련주였던 뭐 대우 AA라든지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남북경협주였죠? 그렇죠. 경협주였는데 오늘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결국에 뭐 남북이 바뀌었을 뿐이지 뭐 인도네시아 쪽으로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뭐 2부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바닥에 있는 건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오늘 시장이 아무리 좀 이제 하락이 나올지라도 재료가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 아직 안 오른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당연히 그냥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또 올라가는 걸 보면은 좀 건설을 하는 성향의 좀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도 준비했고 왜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이슈라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하는지 잡아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이어지는 8시 신호주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한번 참여해 보셔서 종목과 강의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은 주제 마찬가지로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 중동 이슈가 여기서 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다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신호주 대표님은 양분해서 봐야 한다. 이제 끝나는 저무는 섹터가 있고 새롭게 이 이슈로 이제부터 솟아나는 섹터가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눌림목에 공략을 하면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네. 그러면 기존에 많이 올라갔었던 섹터도 여전히 눌림목이 나온다면 공략해 볼 만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주들이 다 올라오고 그렇죠. 지금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도 바닥주들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제 조정이 길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고 높게 떠 있던 주식들은 조정을 받고 그렇죠. 좀 네. 돈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사실 이제 바닥주 장세라고 좀 봐야겠죠. 그런데
네옴시티나 뭐 이런 테마가 뭐 이제 개화가 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초고가에 이렇게 뭐 돌파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눌림목에 좀 저렴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종목별로 공략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쪽 테마는 뭐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이슈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건설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쪽은 저는 눌림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한번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쭉 올라오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이데일리에서 전문가님들께서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종목들 중에 뭐 유신이라든지 한미글로벌, 뭐 히림 이런 굵직굵직한 급등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이데일리를 계속 초반부터 시청해 보셨다면 이런 종목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추천해 주셨던 전문가님들이 이제는 좀 위험하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 방금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도 뭐 유신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을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선취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후속주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걱정이 많으시죠? 이걸 매도해야지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좋은 종목을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해야 할지 종목 상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은 앵커님께서 바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주 대표께 부탁드릴 텐데요. 인디에프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120원, 비중은 50%입니다. 인디에프도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여서 급등을 했다가 매매 거래가 좀 정지되고 풀렸는데도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보면은 좀 예전 생각이 나는데 남북 경협 관련주였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대선의 힐러리 관련주로도 이제 얽혔다가 지금 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뭐 점상까지 가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지금 여기가 좀 위험한 자리냐면은 500원에서 단숨에 2,450원까지 뭐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뭐 이걸 본다고 한다면은 기업 분석을 들어가면은 사실 재무제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장 좀 전환사채, 유상증자, 심하게는 이제 경고, 뭐 관리 종목까지 이제 맞아도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죄송하지만 좀 관리 종목까지 가도 정말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재무제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순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2,450원이라는 과거의 저항 매물을 한번 뚫어냈으면은 과거의 그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마지노선이 이제 1,500원입니다. 1,500원을 이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500원에서 내가 손실의 폭을 약간이라도 좀 줄이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은 다행히 운 좋게 한번 여기 있는 구간까지 현재 여기에 있는 지지선을 이제 단숨에 깨고 투매가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거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한번 할 수가 있으니까 비중 축소 전략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500원을 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는 1,900원, 비중은 50%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한전선도 최근 들어서 하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이게 조금 더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차트 먼저 본다면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 그리드 사업들 그리고 뭐 전선 사업들 뭐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앞전에 일찍 상승을 해가지고 그런지 지금은 조금 이제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월드컵 이슈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네옴시티도 있고 수소도 있고 철도도 있고 많은데 한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50%를 이제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이제 다양한 종목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 이제 줄여 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뭐 최근에 캘리포니아 수주 내역도 그렇고 추세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원 만약에 본전 구간이 오신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현재 지지받는 구간이 여기에서 1,600원, 이제 여기 구간이 이제 1,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목표가를 조금씩 이제 높여가면서 한 목표가는 어디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은 전 고점 라인인 2,300원. 2,000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면은 2,300원까지는 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원 본전에서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마지노선 목표가는 2,300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노선은 2,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대장 전문가께 상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인데요. 매수가는 31,0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오늘 하루만 해도 변동성이 굉장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매출 구조 자체가 뭐 철도라든가 뭐 이런 쪽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MOU 체결 때문에 오늘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또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이슈가 있을 때는 급등을 할 수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면서 가는 전략은 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유하신 단가가 31,000원이라는 좀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부근이 온다면 일단은 저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보신다면은 뭐 32,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상승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마감 포지션은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확하게 좀 이슈가 있을 때 공략을 해서 3만 원, 32,000원 정도 목표를 잡고 빠져나오는 식의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3만 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정리하는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신 보도록 할 텐데요. 유신은 매수가가 51,200원에 비중은 10%, 오늘 종가가 43,000원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유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유신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의 한 14%, 한 10%대의 이제 철도 관련 솔루션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설계 감리 기업이에요. 지금 설계 감리 기업종이 뭐 어떤 종목이 있냐면 도화 엔지니어링, 히림, 그리고 유신, 그죠? 이런 설계 감리 기업들이 다 주가가 한번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유신이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51,000원 정도 부근이면 이 종목을 좀 천천히 기다린다고 보셨을 때 눌림목에서 그리고 또 비중도 과하지 않으시니까 눌림목이 왔을 때 뭐 한 3, 4만 원 정도 눌림이 왔을 때 뭐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 더 비중을 담아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5만 원 이상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 5만 원 정도를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비중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3만 원 중후반대까지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저라면 비중을 좀 일부 추가를 했다가 이 종목이 상승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네옴시티라는 이런 이슈로 엮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옴시티가 오늘 끝 이게 아니니까 언젠가 또 한 번 다시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쯤 급등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를 목표로 좀 눌림목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신 자세하게 눌림목 구간과 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들 상담 채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주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궁금한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썰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인의 전문가님들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맞서고 있습니다.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그리고 팀 단위 수익률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 7시 출연진과 8시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팀 대결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뭐 한치 앞을 모르는 수익률 대결.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부터 5등까지 누적 수익률 차이가 3%도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하게 치열한 상황이고요. 이 중상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입니다.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이 272%로 2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248%를 지금 약 30%가 조금 안 되게 앞서고 있고요. 개별 전문가 순위 현황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9위, 누적 수익률 11% 기록하고 계시고요. 대성창투는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바로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나노신 소재부터 태경 BK까지 4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만나보시죠. 공대원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22%, 현대로템도 바로 8.5% 수익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매도해 주신 종목들 한미글로벌부터 유신까지 이제는 짧게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나가면서 순위를 올려나오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예,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51%. 이제 여기부터는 수익률이 껑충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현재 효성중공업을 매도해 주셨고요.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또 적풍 전문가님 한 번 종목 슈팅 나오면 뭐 23%, 뭐 20% 굵직굵직하게 수익 실현 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6위 만나보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58%,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엔터주 JYP 엔터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도 그럴지 기대해 보면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예, 모아 데이터부터 버킷 스튜디오까지 꾸준하게 수익 실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시죠. 여러분들 여기부터 이제 수익률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대결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73%. 지금 오늘 1등 전문가님이요. 누적 수익률이 77%입니다. 5등하고 1등하고 누적 수익률이 이거 뭐 한 4%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눈 깜빡하면 그냥 이제 뭐 1등부터 5등까지 순위 다 바뀌어버립니다. 현재 신호주 대표님 5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CJ, CGV 수익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일진파워부터 이렌트까지 신호주 대표님 한 종목 차근차근 순위를 올려나오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4위.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4위에 안착해 계시는데 다시 또 1위 탈환해 주셔야죠.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종목 한 번의 급등이면 1등 탈환이 됩니다. 누적 수익률 74%, 그린케미칼을 매도해 주시고요.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그린케미칼 매도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지금까지 뭐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까지 한 종목도 손절없이 모조리 정말 로봇같이, 터미네이터같이 AI 전문가님입니다. 네, 손실 없이 지금 수익을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3위. 골드마우스 전문가님 어제도 1등이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나요? 정말 상위권 경쟁 너무 치열합니다. TYM과 성신양해를 매도해 주셨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와 KG 모빌리언스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역시나 NC소프트가 1등 공신이죠.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률 내주고 계십니다. 유신 데모도 수익 실현해주고도 더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고 NC소프트도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서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 전문가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 와, 정말 놀랍습니다. 꼴등부터 시작하셨거든요. 9등부터 시작하셨는데 나 이제부터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시더니 난 수익률 대결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등 개 섞어라 하고 계시는데 2등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누적 수익률 76.9%, 한솔홈데코와 대우AL 두 종목 오늘 바로 또 철도주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현재 히림 58%. 와,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BCNC까지 총 5종목 수익 실현 종목 눈에 띄고요. 지금 누적 수익률 76.9%. 그리고 대망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주연 전문가님, 와, 이게 어제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5등, 6등 이러셨거든요. 한 번에 그냥 77% 누적 수익률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풍국주정 상한가가 1등 공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휴스틸과 롯데정밀화학을 매도해 주셨고요. 풍국주정은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현재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와, 히림부터 피플바이오, 휴마시스, 현대모백스까지 5종목 수익 실현 종목들 눈에 띄고요. 과연 풍국주정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시죠. 자, 좋습니다. 지금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어떻게 5등부터 1등까지 3% 정도, 4%?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주대장 전문가 이거 왜 이렇게 치열한 건가요? 그러게요. 다들 엄청 잘하셔가지고. 예, 주대장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순위만 봐서는 1등 계속 잡고 계셨는데 4등 이게 무슨 일이냐고 걱정할 뻔했는데 네.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종목이면 그냥 바로 또 1등 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또 1등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지금 보유 종목 중에서 나올까요? 어떤 종목 봐주시나요? 오늘은 이제 매도했던 그 삼성 SDI 종목이랑 네. 그린케미칼을 이제 좀 간단하게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노란 톡방 있잖아요. 노란 톡방에서 이제 15일 날에도 매수 사인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그린케미칼을 저점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급등 나오면서 또 수익 매도가 나왔겠죠.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삼성 SDI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매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그런 대형주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 65만 원에서 70만 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면은 우리가 좀 경기가 회복됐을 때 어쨌든 지금까지 전망은 내년에 금리 인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을 보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정신없이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릅니다.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 AS는 안타깝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최근 CJ, CGV 상승 수익률이 지금 18%를 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나 많이 갈지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위권 수익률 경쟁 이제 한 종목이면 1위를 뺏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1위를 탈환하실지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 종목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좋습니다. 자, 단 한 종목의 1위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자, 1위 누가 차지할 것인지 한 종목
한 번의 급등이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네. 말씀드렸죠? 네. 한 번의 슈팅, 한 종목이면 충분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1위로 올려줄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네. 한신기계라는 한신기계. 네. 아, 역시 또 이제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네. 네옴시티 이런 쪽으로 엮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 쪽으로 이제 엮인다라고 원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뭐 그린케미칼도 그랬고 네.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다시 가져온 종목 중에 손실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역시 구간이 명관이죠. 네, 저 항상 그 눌림이 좀 왔으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시가 이하로 다음날 시가 이하부터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드리고 7,000원, 100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8,800원 1차적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신기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구간이 명관이죠. 한 번 더 슈팅 기대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신기계 가격 전략,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8,800원. 예, 그리고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신기계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과연 이 종목이 주대장 전문가님을 다시 1위로 안착시켜 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호주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좀 힌트도 궁금하고요. 네. 현재 CJ CGV가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매도를 안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얼마나 올라갈지도 공개 방송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신데 역시 시청자분들은 네. 종목이 궁금하시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또 맞추면은 커피 쿠폰도 받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살짝 힌트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트렌드를 본다고 한다면은 네. 뭐 정추세 종목을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주대장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주 장세거든요. 바닥주 장세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정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세가 이제 반전이 되는 구간. 네, 이제 그런 걸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으로 이제 하나를 준비를 했고 좀 요즘에는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인리 수도 이전 이슈 그리고 인리에서도 인도네시아 거기 이제 스마트 시티 50조 규모라고 합니다. 짜잘짜잘한 이제 수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즘은 이제 건설 성격의 주식들이 잘 갑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식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제조의 변환 예전에 대북 송전 관련주로 얽혔던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일단 3명이죠. 저는 이 3명 이걸 힌트로 이제 드릴 테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 쿠폰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뭐 힌트 너무 세게 주시는 거 아닌가 좀 예상이 되는데 네.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3명이 앉아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3명이 앉아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렬한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스마트 그리드 하면 송전, 전기, 뭐 인프라 네. 이런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이어서 8시에 바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네. 이 종목으로 1등 굳히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으로 1등 굳히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신호주 대표님이 확신하시는 1등 굳히기 들어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의 바로 1등 굳히기 종목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힌트는 3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종목 맞추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1부 주식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8시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지금 현재 1위를 빼앗은 이주연 대표님과 그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밀려나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출연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8시까지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